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애지중지 시장에서 사온 모종에 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줬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힘이 없고 비실비실 시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슬픈 경험 말입니다. 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물주기 실수와 모종가게 사장님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물주기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소중한 모종을 잃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모종은 식물의 아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아기처럼 아주 연약하고 예민해서 작은 환경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죠. 특히 물은 모종에게 생명수와 같지만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기죠. 많은 분들이 식물에게 물을 주는 행위를 단순히 물을 붓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종의 뿌리와 흙, 그리고 주변 환경과 섬세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왜 물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식물이 정말로 물을 원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성은 오히려 모종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대화법을 하나씩 배워볼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물 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8시면 8시, 저녁 6시면 6시, 이렇게 알람처럼 규칙적으로 물을 주시는데요. 이건 모종을 죽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종이 물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날씨, 습도, 햇빛의 양, 그리고 모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해가 쨍쨍해서 흙이 금방 말랐지만 오늘은 흐리고 습해서 흙 속에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와 똑같이 물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과습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기준은 시계가 아니라 바로 흙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식물은 기계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물을 주는 정성보다는 매일 흙 상태를 확인하는 세심함이 모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흙 상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비법인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지손가락을 화분이나 포트의 흙 속으로 한두 마디, 약 2에서 3cm 정도 쑥 넣어보세요. 이때 손가락 끝에 흙이 축축하게 묻어 나온다면 아직 물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손가락을 넣었는데 흙이 거의 묻어 나오지 않고 푸석푸석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모종이 목말라 하는 순간입니다. 겉흙이 말라 보인다고 바로 물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겉흙은 공기와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속흙보다 훨씬 빨리 마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뿌리가 활동하는 속흙의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손가락 테스트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물주기 실패율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겉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식물의 뿌리는 물뿐만 아니라 산소도 필요로 합니다. 흙 입자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 즉 공극을 통해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극이 물로 가득 차버려서 뿌리가 숨을 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물에 빠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과습으로 인한 뿌리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숨을 못 쉬면 제 기능을 못하고
결국 썩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있어도 흡수할 수 없고 오히려 병균의 침입에 취약해지죠. 겉흙이 말랐다고 해서 준 물 한 컵이 이미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뿌리에게는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속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흙이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모종 키우기의 핵심입니다. 과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과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식물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시들었네. 물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물을 더 줍니다.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습으로 시드는 것과 물 부족으로 시드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습으로 시들 때는 잎이 힘없이 축 처지면서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많고 흙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모종을 살짝 뽑아봤을 때 뿌리가 건강한 흰색이 아니라 검고 물컹하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과습입니다. 뿌리가 이미 상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 물 부족으로 시들 때는 잎이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마르면서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든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물을 주면 건강했던 모종도 결국 뿌리가 다 썩어서 죽게 됩니다. 시든 모종을 발견하면 물부터 주기 전에 반드시 손가락으로 흙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식물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성장이 멈추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과습으로 식물을 죽이는 경우가 물 부족으로 죽이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생각보다 가뭄에 대한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물 부족은 식물에게 위기 신호를 주어서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뿌리를 발달시키는 거죠. 하지만 과습은 뿌리에게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말리는 건 괜찮아도 너무 축축한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주기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조금 건조하게 관리하는 편이 모종을 살릴 확률이 더 높다는 아이러니한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물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물을 주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식물의 활동이 둔해졌다가 아침 햇살과 함께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 흡수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준 물은 낮 동안 햇빛을 받으며 잎과 흙 표면에서 자연스럽게 증발하기 때문에 과습으로 인한 병균 번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도 아침밥을 먹고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물을 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모종이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은 바로 해가 쨍쨍한 한낮입니다. 특히 여름철 한낮에 물을 주는 것은 모종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뜨겁게 다궈진 흙에 갑자기 찬물을 부으면 뿌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우나를 하다가 갑자기 얼음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뿌리가 온도 변화에 쇼크를 받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잎에 묻은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강한 햇빛을 모아 잎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잎댐 현상이라고 하죠. 셋째, 기온이 높아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입니다. 물은 물대로 쓰고 모종은 모종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모종이 시들시들해 보여도 한낮에는 잠시 참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저녁에 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이용해 물을 주시는데요. 아침에 주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한낮에 주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저녁 물 주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녁에 물을 주면 낮처럼 햇빛이 없어서 흙 표면과 잎에 묻은 물이 잘 마르지 않고 밤새도록 축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한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곰팡이나 세균 같은 병원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잎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이나 녹균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저녁에 물을 주셔야 한다면 최대한 잎에는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고 흙에만 물을 준다는 느낌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가능한 한 빨리 흙 표면이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주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혹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을 그대로 모종에 주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여름철에 이런 실수를 하기 쉬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뜨겁게 다궈진 흙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뿌리가 쇼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 실내에서 키우는 모종에 너무 차가운 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뿌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주변 기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면 물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맞춰질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들어있는 소독 성분인 염소도 날아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세심함이 모종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모종에게 물을 주기 전에 손을 한번 담가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온도의 물을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식물에게 가장 좋은 물은 두말할 필요 없이 빗물입니다. 빗물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흙의 양분을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빗물을 받아두고 쓰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염소 성분이 식물에 아주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흙 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받아서 하루 정도 놓아두었다가 염소 성분을 날려보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수기 물을 사용하신다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버리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그다지 좋은 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기나 물뿌리개로 모종 위에서 시원하게 물을 뿌려주시는데요. 이건 사실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잎과 줄기에 물이 계속 닿으면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추나 토마토 같은 작물은 잎에 물이 닿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체가 아니라 흙에 직접 물을 주는 겁니다. 물뿌리개의 앞부분을 빼고 물줄기가 흙으로 바로 향하도록 낮게 조준해서 천천히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잎이 젖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물이 흙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을 한 번에 세게 부으면 흙이 파여서 연약한 뿌리가 드러날 수 있으니 항상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잎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잎에 물방울이 맺힌 채로 밤을 보내게 되면 습기를 좋아하는 각종 곰팡이병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흰가루병이죠. 잎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병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한 흙탕물이 잎에 튀면서 흙 속에 있던 병원균이 잎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추의 탄전병 같은 무서운 병들이 이런 경로로 전염되곤 하죠. 그래서 농사 고수들은 물을 줄 때 절대로 잎을 적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은 뿌리가 마시는 것이지 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만약 실수로 잎에 물이 많이 묻었다면 가볍게 식물채를 털어서 물방울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줄 때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정답은 한 번 줄 때 흠뻑, 그리고 다음 물 주기까지는 충분히 말리기입니다. 이걸 깊은 관수라고 하는데요. 찔끔찔끔 자주 물을 주는 것은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조금만 주면 물이 흙 표면에만 머물고 깊은 곳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물을 찾아 흙 표면으로만 얕게 뻗게 되죠. 이렇게 얕게 내린 뿌리는 가뭄이나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해서 식물 전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한번 줄 때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주면 물이 흙 깊숙한 곳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면 뿌리는 그 물을 찾아 땅속 깊이 튼튼하게 뻗어 내려가게 되죠. 깊게 내린 뿌리는 식물을 굳건히 지지해주고 가뭄에도 잘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굵고 짧게 물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종을 키우는 용기, 즉 화분이나 포트의 종류도 물주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숨쉬는 토분이라고 불리는 테라코타 화분은 화분벽을 통해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흙이 아주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화분보다 물을 더 자주 줘야 하죠. 반면에 유약이 발라진 도자기 화분이나 플라스틱 화분은 물 증발이 거의 없어서 흙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화분은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과습이 되기 십상이죠. 내가 키우는 모종이 어떤 종류의 화분에 심겨 있는지 확인하고 그 특성에 맞게 물 주는 주기를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종을 사올 때 담겨있는 검은색 비닐 포트는 아주 얇아서 흙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집에 가져오시면 흙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화분의 재질에 따라 물 마르는 속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화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흙입니다. 어떤 흙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밭흙이나 진흙 성분이 많은 흙은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서 배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흙은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과습의 위험이 높죠. 반대로 모래나 상토, 펄라이트 성분이 많은 흙은 물이 아주 잘 빠지는 대신 그만큼 빨리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좀 더 자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상토는 대부분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한번 바싹 마르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가 너무 말랐을 때는 물을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주거나 물에 잠시 담가두는 저면관수 방법으로 물을 줘야 흙 전체가 골고루 젖을 수 있습니다. 내 모종이 어떤 흙에서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물주기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포트에서 잘 자라던 모종을 텃밭이나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은 후에는 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걸 분갈이 또는 아주심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몸살을 앓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옮겨 심은 직후에는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을 정말 흠뻑 줘야 합니다. 흙 속의 공기층을 없애고 뿌리와 흙이 착 달라붙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은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물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매일 물을 주면 새로운 뿌리가 뻗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기존의 흙에만 머무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세심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는 다시 속흙 확인 후 물주기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식물의 상태를 보고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과습인지 구별하는 노하우를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앞서 잎이 시드는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힌트는 바로 잎의 색깔과 성장 속도입니다. 과습 상태가 오래되면 뿌리 기능이 저하되어 양분 흡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잎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뜨거나 새순이 잘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물이 부족하면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아래씨부터 말려서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분을 아껴서 중요한 생장점, 즉 새순을 살리려는 생존 전략이죠. 그래서 아래심만 유독 노랗게 변하면서 바싹 마른다면 물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다른 영양 결핍이나 병충해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흙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모종이 똑같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물주기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토마토, 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과채류는 성장기나 열매가 달리는 시기에 특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열매가 제대로 크지 못하거나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죠. 반면에 상추나 배추 같은 잎채소는 잎이 넓어서 수분 증발이 많기 때문에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채소인 감자나 당근은 흙이 너무 축축하면 뿌리가 썩거나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비교적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고추는 약간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는지, 그 작물의 기본적인 특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물주기 실패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성공 확률도 올라갑니다. 물주기 횟수를 줄여주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멀칭입니다. 멀칭이란 짚이나 낙엽, 우두칩 또는 검은 비닐 등으로 식물이 자라는 흙 표면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햇빛이 흙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줘서 수분 증발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물을 한번 주면 그 효과가 훨씬 오래가는 거죠. 둘째, 흙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서 뿌리를 보호하고 여름에는 흙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겨울에는 땅이 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셋째,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해줘서 김매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넷째,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는 것을 막아줘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텃밭에 모종을 심으셨다면 꼭 이 멀칭을 해보세요. 물 관리도 편해지고 모종도 훨씬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을 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고 물을 주지 마세요. 달력을 보고 물을 주지도 마세요. 옆집 아저씨가 물을 준다고 따라 주지도 마세요. 오직 당신의 손가락과 당신의 모종이 심겨있는 흙의 상태를 믿으세요. 흙을 만져보고 아, 이제 물이 필요하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물을 주세요. 그리고 한번 줄 때는 뿌리 깊숙이 닿도록 흠뻑 주세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물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모종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튼튼하고 건강한 식물로 자라나는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주기는 노동이 아니라 식물과의 교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물주기 습관이 사실은 모종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물 주지 말고 반드시 손가락으로 속흙을 확인한 후에 물을 주세요. 둘째, 물을 줄 때는 찔끔찔끔 자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줄 때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흠뻑 주세요. 셋째, 물은 가급적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잎이 아닌 흙에 직접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물주기 고수의 반열에 오르신 겁니다. 더 이상 물 때문에 소중한 모종을 잃지 마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물주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